지금 열심히 입 털고 있는 이준석 씨, 뭐 이제 와가지고 폭로를 한다, 뭐 그러니까 이준석을 좀 지켜보자 이런 주장도 있고,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자체가 뭐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 생명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준석 씨가 자기의 앞에 놓여진 운명을 뭐 알고 저런 건지 모르고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30년 뒤에도 정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준석 씨. 꿈 깨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알림이황의도 그 투표 커뮤니티에 올렸죠. 22,000명 좀 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함께 끝내야 된다?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먼저다. 참고로 저는 함께 끝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을 분리할 수 없다. 마치 윤석열, 김건희 분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도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튼 요 여론이 지금 84%였습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저께죠. 이재명 대표님 1심 나오고 막 신나가지고 황희도 하면서 소주 먹고 발광하겠네. 소주 안 마셨고요. 더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에. 준석이로 화풀이 할 때 알아봤다. 화풀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씩 제가 이준석 씨가 어떤 식으로 입을 털고 다녔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또 너무 신나요. 이렇게 또 자극을 해주는구나.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기본적으로 이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도 지는 거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저도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 정치에서는 그럼 이제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게임과 정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략적 사고, 실전 전술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건 좀 필요하다 봅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근데 이제 상대를 놓고 볼 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또 자극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팬코에서도 이준석 진짜 통쾌하다 크크크. 참고로 저 닉네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따 뒤에 나옵니다. 윤상군 일기사관. 민주당 좌파놈들이 막 이준석 흔들 때는 이준석이 대꾸도 안 하더니 윤석열이 검찰 통해가지고 막 언플하니까 바로 우리 준석이 형이 등판해가지고 들이받네. 이래야 급이 맞지. 근데 참고로 계속 급 타령하는데, 이 급 타령하는 것도 얼마나 웃긴 건지는 마삼중 존재 자체가 증명해준다니까요. 여태까지 이준석이란 인간 자체가 자기 급은 생각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대선 후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당대표급이나 그렇게 붙어 먹어갖고 자기 체급을 올려놓고 뭔 급 타령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 검찰에다가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거 진짜 화끈하게 엎어버려? 이겁니까? 아니면은 나 이거 갖고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겁니까? 아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을 이런 맛에 응원했다면서 권력자 눈치 안 보고 남들 못 건드리는 벌집 시원하게 부수고, 요즘 이런 모습에 내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펜코 대통령을 넘어서 수령님 하면 딱입니다. 태균기 부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태균기 부대하고, 온라인에서는 펜코 수령님 하고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이 지금 뭐라 그러냐? 열심히 깐족대더라고요. 온갖 압력과 방해를 뚫은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 뭐 한동훈 대표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님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당장 이준석 씨는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차분히 이심을 준비해라. 페이스북에다가 또 고세를 못 참고 저렇게 글을 남겨가지고 제가 이걸 또 어저께도 비판을 했었는데, 뭐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1심의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걸 보여준다. 요 자체가 또 이준석 씨 특유의 막 이것저것 섞어갖고 말장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런 잔기술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글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지우고 이준석의 글만 본다고 치면, 한마디로 민주당이 여태까지 정치적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1심이 생각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구나.
이준석 씨는 지금 원인과 결과를 막 지 멋대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럼 진짜 모를까요? 지금 대한민국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지겹도록 떠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민주당이랑 뭐 이재명 대표님이랑 시민들이 막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하려 했더니 이놈 안 되겠네 하고 여기서 갑자기 징역형으로 높인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뭐 증시 폭락 사태, 서민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 대처, 실제 문제를 다뤄라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물가 문제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최근에 월급쟁이 문제에 아주 손에 잡히는 그런 해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에너지, AI 뭐 이런 문제들, 뭐 문화 협력 이런 거 같이 하겠다고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런 식으로 또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기 무슨 막 항상 저런 식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일이면 굉장히 최근입니다.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언론사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경향신문에서 이준석의 이런 따옴표를 쓰면서 이준석의 피해자 서사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전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힘 중진 의원 말 끌어와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가지고 국힘에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축출된 국힘 잔혹사의 당사자였던 이준석에게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를 물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몇 달 전 아닙니다. 11월 12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역사를 되돌렸다. 뭘 잘못한 거냐? 보수 진영을 젊게 만드는 도전에 내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자기 반성을 우선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자기 반성 본인이야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토론 망쳐가지고 국힘당 안에서도 썩은 표정 지었던 게 지금 생생한데 당시에 토론 1등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지방선거 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이준석 씨가 폭로한다고 하죠. 지금 와가지고 폭로하는데 그 시점에 국민들 어떻게 속였습니까? 국격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니놈도 똑같은 놈이다. 한 세트 메뉴였는데 프렌치 프라이가 나와갖고 햄버거 맛없다고 하는 소리 하네. 니 앞가림이나 잘해라. 야밤의 삽질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되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폭로 중요할 수 있죠. 윤석열 김건희 무너뜨리는 거 우선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뻔히 뭐를 노리고 있는지 아는 마당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김혜경 여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쏟아냈는지 뻔히 아는 입장에 이 인간이 여기서 또 출구 찾아가지고 자기가 거의 유일한 수를 지금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수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폭로를 한다는 이미지를 가져가가지고 잠깐 나는 봐줘. 이번에 나는 빼줘. 여기서 쥐새끼 마냥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인 겁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웃겨도 말도 안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봤다?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들을 찾아봤다? 이준석이란 인간이 이걸 잊고 살았다고요? 몇 년 전 것도 끌어와갖고 같은 당이든 아니든 사람들 가슴 후벼 파면서 조롱하는 맛에 정치하는 인간이 그걸로 자기 몸값 여기까지 키워온 인간이 윤석열 당시에 그 공천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하필 이 시점에 요즘 얘기 나오니까 내가 좀 마침 봤는데 야 이거 웃기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저게? 저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검찰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내가 더 확실한 거 얘기해 준다고요? 본인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인데 마치 지금 무슨 일반 시민이 무슨 어떤 결정적 증언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면 국민들 앞에 저 인간들은 내가 뒤늦게 반성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9월 초라도 나타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뭐 용기가 없어서든 무능해서든 혹은 한때 잠깐 내가 어떤 욕망을 품고 있었어든 아니면 뭐 성상남 문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문제로 얽혀 있었어든 무슨 문제였던 간에 아무튼 뒤늦게 사죄하고 그만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고 저도 이런 식으로 비판 안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구만. 아니 여태까지는 그냥 약간 방조범 행세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공범이었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님한테 당당하면 특검 받으라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실컷 떠들던 인간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씨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대의를 위해서 공정한 뭐 경쟁 얘기하고 뭐 실컷 자기가 뭐 온갖 얘기들 떠들지만 결국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주목 좀 더 받으려고 오직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애써 넘기고 있는데 사장 남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그것도 이준석 본인의 입으로 떠들어놨던 증거를 깠잖아요. 왜 이것만 안 보입니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카톡을 보냈다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 지금 김소연 씨죠. 그 김소연 씨가 탁 집어갖고 얘기한 거는 하필 공교롭게도 그것만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평소에 툭하면 다 구글 드라이브로 날아가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당내에 있는 사람들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나는 공정하고 나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걸 가지고 여기 여태까지 광을 팔아온 사람이 하필 저 메시지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구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무튼 폭로를 합시고 이제 하나 얘기한 게 이제 구청장은 김태우 씨죠. 김태우 씨 얘기가 나오니까 김태우 씨가 어제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더라고요. 준서가 고맙다. 당대표인 자네가 공천을 줘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네. 선거 끝나고 공정하고 잘된 공천이었던 취지로 자평하더니 그 말이 맞았어. 너 이제 그냥 창원지검 가서 조사 잘 받아라. 요거 얘기를 지금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서구 말고 포항 쪽은 시장이죠. 지금 이준석 씨가 폭로한다고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 시장은 포항 쪽인데 여기서는 이제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이 막 설치더라. 그래서 이게 윤석열 관련해서 폭로를 했었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도 이 와중에 또 이준석 씨가 말장난한 걸 짚으면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얘기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준석 씨는 누구랑 논의했습니까? 윤석열이랑 얘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랑 논의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때 이강덕 씨를 밀지 않고 문충훈 씨를 밀어서 그래가지고 요 녹음 내용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김건희랑 이준석 씨의 육성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뭐 다름이 아니라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대표님 막 이러고 있는데 당시 당대표가 김건희 씨랑 왜 상의를 합니까? 이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덮으려고 태균소의 초창기부터 나섰던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태 씨도 최근에 이런 입장을 냈던데 이제 와서 무슨 뭐 폭로한다고 이준석 씨 얘기하는 게 좀 당황스럽다. 왜 그러냐? 분명히 이준석이 안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얘기 아니었는데 22년 6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고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 심지어 이것도 여러 차례 말을 했다. 지금 김용태 씨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또 얼마나 막 자아자찬하고 야 이게 기가 막힌 공천을 나니까 한 거야 나니까 나 이준석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광을 팔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폭로라면서 막 자기 살 길 찾는다. 그리고 실제로 24년 10월 31일 최근이죠. 그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공천 개입, 용산 해명의 이준석, 인면수심, 윤상현, 대통령 상의 없어. 윤상현 씨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과 공천에 대해 상의했느냐 질문에 상의한 적 없다 라고 했지만 윤석열 연락받고 갑자기 그게 뒤집어버렸네요. 윤상현 씨도 책임 피할 수가 없고요. 이준석 씨도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 알지 못했고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지금 다 알고 있었네요. 심지어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본인은 김건희 씨까지 찾아가서 상의까지 했네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명태균과 이준석의 카카오톡 다수를 복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또 어젯밤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강혜경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폭로를 하죠. 이거를 이준석 씨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계속 공익 제보자로서가 아니라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고 계속 그냥 짓밟고 막 인권이고 뭐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막 좌표 찍기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명태균이 오세훈, 이준석 당선시키고 차기 대통령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오세훈, 이준석 이들과 깊게 얽혀 있다는 거는 뭐 이미 진작부터 나왔는데, 요 내용도 사실 이미 나왔었죠. 이준석하고 통화하는 거를 온 지역 사람들한테 막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직접 통화하는 거. 그러니까 막 일로 와 막 오고, 절로 가 절로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을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키우던 똥개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얼마나 판때기가 커집니까? 창원 산단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키우던 똥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야. 그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불가능은 없다고. 불가능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저런 짓들 저질렀겠죠. 그러면서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준석 씨가 맨날 말하는 능력, 공정한 경쟁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갑자기 방해 공작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네?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면서 이준석 씨는 아직까지도 계속 사람들 속이면서 말장난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공짜 여론조사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확보했다는 게 지금 기사로 나온 내용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저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관계 단절했어 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오세훈,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이고요. 노영희 변호사도 이에 대해서 요 뉴스타파 기사를 두고 뭐 쭉 글을 썼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엔 국힘에서 책임당원 번호를 가지고 저렇게 따로 또 추려가지고 애초에 이건 경선 결과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파악한 지지 성향을 바탕으로 완전히 이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단순 수치 조작하고는 또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초창기에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이게 대통령 경선 때만 쓰인 건 아닐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그럼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나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막 방법 무수히 많다고 컨설팅 가지고 막 또 허세 부렸던 것도 드러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은 뭐냐,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이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하고 휘둘리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고소장을 써놓고 고소는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일기장에 써놓지 고소장을 왜 씁니까? 오늘 이 명태균 때문에 나 4번 온 거 걸렸다,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런 거 일기장에 써야지. 고소장을 써놓고 내지는 못해요. 지금 저런 식으로 누가 물어보면 고소장 썼습니다, 마치 이제 곧 낼 것처럼 그렇게 허세 부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김종인 씨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씨,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준다. 당대표 물고 늘어지면 그 이상의 피해 드릴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막 그 키보드 워리어 감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쩔쩔맬까? 결국에는 그냥 부름받고 쫓아오는 똥개에 불과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고, 그래서 채널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수 타 있다가 첫 입장을 전했던 게 당 기류를 전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라는 또 단서 조항을 붙이고 저렇게 뭐 기류를 전한 거다 이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 5월 9일 명확하게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윤상현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관위를 통해서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저 이게 사진은 좀 죄송합니다. 책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그렇게 떠들어 왔었는데 이준석 씨가 실제로 여태까지 뭐라 그랬냐? 공천 얘기만 나오면 나는 할당제 반대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직을 담임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라고 했는데, 야, 요 뭐 지금 자기 입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게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이준석 씨? 그걸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여태까지 입 싹 닫고 시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럼 폭로할게. 나는 빼줘.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빠져나가려고요. 23년 4월 28일 이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명태균의 명자도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저 때만 해도 무슨 막 천공 이런 사람들이 찐인 줄 알았죠. 이제 그런 사람의 실체도 이제 다른 맥락에서 다 탄로나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아무튼 23년도에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를 때 어떤 식으로 속여먹고 다니고 있었냐? 정진석 씨와의 잡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시킨 공관위원장이다. 당대표랑 상의해야 되는데 머리를 용산으로 두고 있더라.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 이준석 씨가 자기 입으로 떠드는 거 보면 자기도 지금 용산, 심지어 김건희 씨랑 상의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로지 자기는 피해자인 척, 윤핵관에 의해서 쫓겨난 척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시를 내렸대요. 뭘 지시 내렸냐? 나는 말이야 이 경선과 토론을 의무화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안 지키더라니까? 라고 어쩜 저렇게 가증스럽게 떠듭니까? 이준석 씨. 그러면서 당시 정진석한테 이런 지적 뭐 이런 게 들어갔냐 하니까 지적 정도가 아니죠. 싸웠죠. 결국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진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천 결과 책임은 어쨌든 대표가 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그 권한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이준석이란 사람을 보세요.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갑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23년에 저런 걸 떠들면 안 되죠. 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가증스럽게 저딴 말들을 떠들고 다녀요? 사람들을 언제까지 속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24년 9월 20일이죠. 시점을 다시 이제 최근으로 옮겨와 볼게요. 최근에 오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22년 보궐선거는 윤상현한테 공천 정권을 줬다. 윤상현이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그 정진석 씨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24년 10월 21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하도 저 이준석 씨가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질을 치길래 이 시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는지. 24년 10월에 최근이죠. 무슨 말이냐? 공천 관련 사무는 각각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자기 책임 쏙 뺄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막 김소영 같은 사람이 등판하고 자기가 이제 뭐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 온다는 게 내가 이제 하나씩 폭로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대표를 패싱하고 시도당 통해서 공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준석까지 패싱당했구나. 아, 그래. 여태까지 퍼즐 맞춰보면 그럴 수 있겠네. 이준석은 윤핵관한테 피해를 당했었고 억울하게 대선 지선까지 승리한 능력 있는 당대표를
윤석열과 저 태극기 부대들이 그리고 윤핵관들이 찍어 누르니까 어떻게든 쫓아내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준석도 패싱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저런 떡밥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공천은 위임했다며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되니까 검찰에 목덜미가 턱 잡혀있는 상황이 딱 드러나니까 아 대통령하고 7, 8곳 정도 공천 언급했더라.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걸 이준석 씨가 몰랐겠습니까 진짜? 그리고 당대표와 상의할 수 있지. 아니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임했다며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당대표랑 상의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이 말을 하든가요. 자기 거 이제 막 자료가 넘어가고 이거 하나둘씩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상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애초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의 깐부, 이준석 씨 얘기만 나오면 입도 못 열게 만드는 장성철 씨,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불필요한 이준석 씨의 과거 얘기들을 또 막 다 찾아봤습니다. 주말 동안 집회 갔다 오고 막 밤에 새벽까지도 과거에 이준석 씨가 어떤 얘기들을 떠들었나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빠져나가게 만드냐? 야, 공천권이 없던 허수아비였잖아. 장성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무능론, 허수아비론으로 빼주려는 거구나.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는 당대표예요. 결정권이 없는 당대표였어요. 지방선거 치르고 한 달 만에 쫓겨난 그런 당대표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준석이를 욕합니까? 완전히 왕따 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뭐라고 허세 부리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윤성 기자가 맞은편에서 그걸 듣다가 핵심은 이겁니다. 불법이고 위법한 행동을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이준석 씨가 당시에 저한테 왜 이러세요?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했다면 그건 뭐 면피할 소지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건 너무 이상론적인 얘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게 이상론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현실 정치는 시민운동과 다르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뭐 아니면 정치인 뭐 배지 한두 명한테 모든 책임을 막 부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걸 못했냐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준석이란 인간의 세계관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인간이 여태까지 뭐라고 떠들고 다녔나. 한마디로 지금 무능론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대장동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뭐라고 물고 늘어졌습니까? 무능하고 부패하다. 무능이냐 부패냐 선택해라.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준석 씨야말로 명태균 당대표 때 이 사안들을 몰랐든 알았든 본인이 지금 딱 무능과 부패에 걸린 상황이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준석은 좀 다르다고요. 추악한 가면을 확 찍겠다고 얘기한 게 이준석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몰라서 저랬겠습니까? 가족 제보 받겠다, 욕설 관련한 NFT 가지고 막 조롱하고 기사화하고 이딴 식으로 정치를 한 인간을 지금 와가지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무슨 폭로한답시고 이거 가지고 또 간보고 있는 인간한테 저는 진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명태균 게이트가 벌어진 이 순간에도 이준석 씨는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나를 택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한마디로 한동훈은 졌잖아. 근데 나 이준석이 있을 때는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잖아. 이 얍삽한 인간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한쪽에 가서는 대선 지선 이긴 당대표라는 단물은 쏙쏙 빨아먹고 있어요. 요구르트 이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당대표 대선 지선 이긴 당대표라고 영광은 다 누리고 그래놓고 또 한쪽 가가지고 명태균 터졌네 이러니까 허사비였잖아. 야 이준석이 뭔 권한이 그렇게 있었겠냐. 아니 권한도 없었고 그러면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이준석 씨의 뭐 힘도 닿지 않았는데 선거 이긴 거는 이준석 덕분이고 문제 터진 거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이걸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서 실제로 이준석 씨가 한동훈 대표도 계속 저렇게 조롱해요. 총선을 그렇게 졌는데 지지자가 할 말이 있나요? 저는 대선과 지선을 이겼고요.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이거 갖다 단물을 계속 빨아먹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능론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증거들이 막 하나둘씩 나오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저도 박지원 전 위원장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는데 이준석 씨가 그럼 또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고요. 이준석의 세계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선거 졌는데 무슨 역할이 있겠냐 하면서 힘이 주어졌을 때 못했던 사람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 한마디로 여든 야든 떠나서 자기가 남들 조롱할 땐 자기가 권한 가지고서도 제대로 그 힘을 쓰지 못한 사람한테는 다음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이거는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걸 딱 걸리고 나니까 자기는 갑자기 또 무슨 허수아비가 돼서 빠져나가려고요? 꼴같 짜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조롱할 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뭐라고 떠들고 다녔나? 사람들이 이 명태균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모를 때 뭐라고 떠들고 다녔나? 이준석 씨가 자기 입으로 떠든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호가호위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핵관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이 뒤로는 명태균하고 저렇게 짝꿍 그 쿵짝 맞춰가지고 지금 이짓거리하고 있었습니까? 윤핵관에 대해서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인간이 명태균한테 홀라당 당 내에 있는 얘기들 막 갖다 바치고 심지어 막 그 김건희 씨한테 가가지고 공천 상의하고 그랬습니까? 성상납 사건 관련해서도 명태균하고 의논한 사람이 뭐 윤핵관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할 때는 아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 성상납 관련해서도 김건희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다. 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2년 4월 21일에 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결정되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명태균 이준석이 윤리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 이런 거 걸리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서 자기 윤리위 올라간다. 나 좀 살려달라. 김건희한테 빨리 얘기해야 된다. 방어하려면 김건희나 함성득이랑 얘기해야 된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22년 7월 1일에 명태균이 내가 김건희하고 사부님하고 다 만나서 준석이 살려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란 인간이 모든 떠들어놨던 얘기는 다 자기한테 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김소연 씨도 지금 누구보다 막강한 거의 핵무기 같은 걸 갖고 지금 이준석 씨를 막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이 그래놓고 지금 와서 쏙 빠져있잖아. 자기는 아닌 척하고. 김건희 씨한테 구명 로비했다는 주장을 김소연 씨가 본격적으로 하고 나섰고요. 한마디로 아무리 성상납 혐의에 휘말려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고 한들 핵심은 이겁니다. 국정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국힘 당무에 개입할 자격도 없는 민간인 명태균 씨랑 마찬가지인 김건희 씨랑 어떻게 저런 식으로 줄을 대려고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살려달라고 그랬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네요. 김건희 씨가 나를 이핵관이라고 했다. 야, 뭐 무슨 핵관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 씨는 나를 이준석 핵심 관계자라고 불렀다는 요 얘기까지 지금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준석 씨가 여기서 무사하길 바래요. 실제로 김영선 씨를 비롯해서 다수가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을 잡기 위해서는 명태균이 있으면 된다.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이제 와가지고 모른다, 뭐 허풍이다, 과장된 사람이다, 뭐 욕설을 아무리 내뱉어도 안 됩니다. 같이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또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잠적했던 이준석을 만난 명태균 실제로 잠행 첫날에 부산에서 이준석 씨랑 만났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가 측근들과 묵었던 호텔로 명태균 씨가 찾아갔다는 건데 그 호텔에서 같이 잤대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보니까 민겔 같은 데선 이게 뭐 잠상납이란 얘기까지 하던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호텔까지 찾아가서 같이 갈 엄청난 깐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또 뭐라 그러냐? 이 새치열을 또 어떻게 놀리고 있냐? 당시 부산에서 명태균 만난 기억 없다. 잠행 기간 명태균 씨와 통화한 기록도 없다. 울산 해동에 대해선 김기현 씨랑 소통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 씨한테 조율을 왜 맡기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막 상상 가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명태균 씨한테 제가 조율 맡길 이유가 뭡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건 뭐냐고요. 이건
본인이 강적들 나와갖고 신나게 또 떠들었던 건 뭐냐고요. 김종인 씨랑 이준석 씨 본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여권 내에서는 명태균 씨를 정확한 메신저로 생각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이랑 조율을 왜 하냐니요, 이준석 씨. 지금 맨날 이준석과 이준석이 싸우고 있어요. 남들한테 나 vs 경 vs 원 이런 거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이 이준석을 때리고 이준석이 또 이준석을 패고 막 자기끼리 엎어치기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굳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안 찾는 걸 알고 아무 말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폴더를 모아놨다니까요. 이준석 씨가 2010년 때부터 쫙 떠들어놨던 페이스북 글에 남겨놨던 거, 트위터에 올려놨던 거, 막 옛날에 심지어 행동하는 양심 타령했던 거 다 모아놨다니까요. 심지어 옛날엔 그냥 넘겼던, 특히 2021년부터 22년, 23년 요 사이에 인터뷰, 그건 제가 그동안 굳이 안 찾아놨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는 거기에 지금 많은 시간이 가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앞서서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신나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술 마시겠네 소주 마시고 어쩌고 조롱을 하길래 그럴 시간 없다. 지금 술 마실 시간 없다. 이준석 씨 인터뷰 보느라 시간 바쁘다.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김건희 씨 실드 친다고요? 요 얘기를 10월 29일에 했죠. 그러면서 나는 김건희 실드 친 적 없다. 선의의 조언이라고 한 거는 저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했지 내가 언제 선의의 조언이라 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5일에 본인이 CBS에 나가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입으로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에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저기서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애매하다고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떠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 살겠다고 또 슬쩍슬쩍 말을 바꾸고 국민들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대표 출마할 때로 들어가 봤어요. 아마도 이때도 이미 명태균 씨랑 소통을 했구나라는 전제하에 이걸 다시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소설을 처음에 읽고 나서 쭉 결말까지 보고 여러 배경들을 다시 보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책을 읽을 때 완전히 시각이 달라 보이듯이 이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부정선거론 등 극단과 결별해야 된다. 한마디로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씨는 뭘 했던 거냐. 겉으로는 저렇게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 이런 얘기를 했지만 태극기 부대를 손절하고 태균기 부대의 손을 잡겠다. 이게 이준석 씨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준석 씨가 지금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을 선언한 배경이 아니었나 싶은 거고요. 이준석 씨가 기자들한테 열심히 떠들다가 박형광 기자가 본인 예측하지 못했던 여론조작 문제를 파고들면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창원 산단으로 가 창원 산단.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여론조작으로 가야지. 이렇게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기자들한테 이제 허풍 떨고 실수로 이게 벌어진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준석 씨가 천하람 씨도 실제로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준석 씨가 강연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음날 신문 1면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박근혜한테 중요한 걸 배웠다. 뭘 배웠냐? 신문 1면을 내주지 마라. 한마디로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고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 점유율을 또 늘려가고 이거를 항상 밥 먹고 요 생각만 하던 사람이 정말 실수로 창원 산단 얘기 나오고 김건희 씨의 그 공천 관련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마디로 나는 모르는 척, 겉으로는 지금까지 했듯이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하다가 기자들이 이걸 파헤쳐갖고 쭉 파다 보니까 줄줄이 얽혀서 나오네. 그러면 이준석 씨가 지금 하듯이 폭로하고 자긴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등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준석은 펜코 수령님이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한테 지금 피해자 따위 서사 만들어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 싹 닫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금
검찰에 허세 부리면서 실제로는 SOS 치는 그런 짓거리나 A를 물으면 막 요상한 얘기 섞어가면서 B를 말한다거나 역질문하면서 되려 갑자기 자기 혼자 쓱내고 튄다든가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랑 빼다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이준석이 그렇게 자랑하던 비단 주머니도 이 저작권은 명태균한테 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결국 겉으로는 저렇게 웃던 똥개가 뒤로 조용히 주인을 물라다가 지금 걸렸으니까 김소연 씨가 갑자기 등판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펜코 수령님이 딱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펜코 유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막 조롱을 합니다. 싸가지가 없다. 심지어 패고 싶다. 별별 얘기를 쏟아내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막 분노 이거 여태까지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수의 시민들이 훨씬 수십 배, 진짜 수백 배 느끼고 살아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십수년을 쭉 봐왔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기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용의 정신으로 이런 거를 최대한 품으려고 할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기 손으로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더 이상 저기는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서 이준석한테만큼은 예외를 두고 똑같이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지금 저한테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이준석으로 방어가 돼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준석 씨로 다 방어가 됩니다. 팬코 여러분.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준석 씨랑 제가 토론을 하잖아요. 제가 이준석 씨랑 토론을 하거나 키보드 배틀을 뜨게 되면 황희두 대 이준석이 아닙니다. 이준석하고 이준석이 싸우게 될 겁니다. 그거 제가 아까 폴더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북 차단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준석이란 인간은 항상 자기 기분만 소중하죠. 남의 기분은 신경도 안 써요. 그저 자기 경험치 쌓는 그 수단으로 삼은 거죠. 제가 왜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아냐면 저도 이제 흑역사지만 10대 시절에 키보드로 짱을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키보드 900타까지 제가 나오고 그걸 막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키보드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대 후반 시절에. 근데 나이 40 먹고 키보드 배틀 뜨고 막 정치질하고 트롤짓만 하고 이게 뭐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키보드 배틀 붙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키보드 배틀 시비 거는 겁니다. 선빵 이니시 건다고 하죠. 그래놓고 남 막 조롱하고 이러는 걸 심지어 능력으로 포장하길래 야 저런 게 능력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이준석 씨의 저렇게 졸렬한 정치를 마크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던 이준석 씨의 말이 유효하다면 페북 차단부터 풀길 바랍니다. 정중한 질문에 대해서도 좌표 찍게 하면서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그게 이준석이 말한 그런 능력주의냐? 제가 이렇게 글을 썼더니 또 갑자기 또 도파민 돌게 하는 댓글이 딱 달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소스를 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막 참을 수 없는 막 이런 그게 있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다가 제가 황희두님한테 반박을 해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준석 살린다고 김건희를 만난 명태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국 살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살렸냐?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건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지겹도록 얘기했죠.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 그래서 능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대화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정신 승리를 할 것 같아서 당대표 시절부터 모든 걸 알면서 모른 척 하다가 갑툭튀에서 폭로자 행세하는 게 문제다. 요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21년 5월 15일 거는 왜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냐.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대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영광은 최대한으로 누리고 막상 문제된 공천에 대해선 전부 정진석 윤상현 탓으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제 요 댓글에 좋아요만 누르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며칠째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준석 씨 관련한 질문해도 좋고요. 아까 제가 그 팬코 유저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마삼중이라고 하니까 막 팬코 유저들이 아니 노무현 재단 이사란 인간이
어떻게 마삼중이라고 얘기를 하냐? 적어도 너넨 그러면 안 되지. 원조 마삼중은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냐? 요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준석 진짜 통쾌하다면서 막 낄낄대던 그 유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결과를 왜 강조했냐면 실제로 이준석이란 사람이 자기와 과거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와 내일의 자기가 계속 싸우고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도 자꾸 장난질 쳐서 전 그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능력주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예요. 과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결국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버드에 간 나, 결과적으로 수능 잘 보고 서울대 뭐 스카이대학 간 누구, 결과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시험 능력주의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과를 갖고 판단해라. 그 가기 위한 여러 과정, 뭐 환경적인 요인, 야 이런 건 추상적이고 어차피 구분 못하니까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저도 이준석의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맨날 결과적으로 대선 지선 승리하지 않았냐? 자꾸 결과 타령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왜냐면 그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린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준석 씨가 그 본인 동탄에서 선거할 때도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온갖 가족 네거티브 막 딸까지 건드리고 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결과적으로 내가 이겼잖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래놓고 갑자기 여기다가 와가지고 쉴드 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에다가 감히 이준석을 끼얹는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이너스 3선을 하든 마이너스 뭐 10선을 했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하면서 야 정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가르치고 훈수 두고 막 사람들 키보드 가지고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이준석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 팬코에서 저런 식으로 대도 않는 실드를 치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짜 웃겼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풀겠습니다. 마삼중이란 말이 얼마나 긁혔는가, 이준석 씨가 왜 페북 차단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준석 당선인 마삼중을 드디어 졸업하셨다고 라고 이제 진행자가 말을 하니까 이준석 굉장히 악의적인 용어죠. 정색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3선 중진, 그러니까 아니 떨어지면 빵선이지 왜 마이너스 3선입니까? 거의 뭐 그런 말도 안 된 용어를, 그럼 자긴 여태까지 말이 되는 용어를 썼습니까? 이준석 씨 토론하자니까요. 제가 이준석의 말로 모든 걸 반박해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 이 뒤가 더 웃겨요. 그런 식으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마사중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끌어와서 여기서는 서사, 과정,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눈물겨운 그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과정에 집중해달라고 말할 거면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과정에 집중해달라고 말을 하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야 쟤는 이러니까 안 돼, 쟤는 저러니까 안 돼, 쟤는 이거 떨어졌잖아, 야 결과적으로 선거 졌잖아. 제가 아까 한동훈 뭐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 이준석 씨가 공격할 때 얘기했잖아요. 니들은 결과적으로 총선 졌으니까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 선거 떨어진 거는 과정에 집중해달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얼핏 듣고 넘어가니까 그 이준석의 저 팬코 유저들이 뭐 무서워서 그런지 거기서 합리적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와 과정을 가지고도 말장난을 치는 인간이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글을 썼던 거 아닙니까? 총선 때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 책을 제가 순수 다 읽고 요약을 했습니다. 경쟁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승리해라. 결과적으로 승리만 하면 과정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 난리치면은 루저들의 추한 발악으로 몰아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훈 후보 같은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민주진영 내에서도 뭐 후보에 대한 혹은 뭐 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건드렸던 거에 대한 것까지 문제제기를 못하게 입을 틀어막잖아요. 왜? 졌으니까. 이게 이준석의 세계라는 거예요. 저 따위 인간이 대통령이 설령 될 리도 없지만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하고 크게 다를까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준석의 세계관을 명확히 잡아두고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씨랑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 이준석의 세계관은 뭐냐?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냐? 자꾸 이런저런 말장난해가지고 본인 빠져나갈 때는 노무현 대통령 운운하면서 과정에 집중해달라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당신 마삼중 맞지 않냐? 결과냐 과정이냐 명확하게 맵을 딱 정해놓고 싸우자 이겁니다. 이준석 씨가 늘 잘하는 장기술이 맵을 어느 순간 자기 유리한 맵으로 바꿔요. 게임으로 치면 분명히 A라는 맵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이준석이 유리한 B라는 맵으로 바뀌어 있네.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토론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막 헛발 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북 차단 좀 풀어주세요. 지금 1000일째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1000일 넘었어요. 아무튼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성접대 얘기까지 다시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참고 이거 항소를 항고를 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요거 7억 각서가 어디서 왜 쓰이게 됐는지 요거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히 미스테리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성진 씨, 이 아이카이스트,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는 버튼. 이 김성진 씨도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 감옥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김소연 씨가 이거 관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하죠. 어쨌든 김성진 씨 페북도 지금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맨날 무슨 뭐 세대 포위를 하네 뭐네 하다가 지금 자기 셀프 포위론이 돼버렸습니다. 맨날 저렇게 댓글로 레알 크크 네 글자만 치세요 요런 거 조롱하고 남들 비아냥대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떡합니까? 이거는 거의 그 전담 킬러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부채에다가 그렇다면 여기까지 레알 크크 이준석 씨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부채로 만들어 갖고 오는, 제가 아무리 그 페북 차단을 풀어달라고 키보드를 두들길지언정 저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부채까지 저렇게 이준석의 말을 갖고 와갖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부채까지 펼치면서, 와, 이거는 이준석 씨 입장에서 지금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일 저녁에 제가 신인규 박영식 씨의 그 시방쇼에 나가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박영식 에디터님도 굉장히 날카로운 진행을 하시는데 내일 밤에 9시에 제가 또 시방쇼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월요일 저녁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밤 9시 시방쇼에서 또 이준석 씨의 전담 마크, 이준석 전담 폭격기라 불리는 신인규 변호사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